여러분은 첫 휴대전화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전해드릴 결정례는 바로 이 휴대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이는 2022년 3월 학교 측이 전자기기 수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측은 교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사용을 등교시부터 하교시까지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학생은 등교 시점 이후 담임교사가 정한 지정된 장소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통신 가능 전자기기를 보관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 시간에는 교육적 활동 보호를 위해 사용을 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교육적 활동, 입시, 가정상황 등 필요시 담임교사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였고 2023년 3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이는 2023년 3월 2일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시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한 행위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 이어진 300여 건의 진정을 모두 인권 침해가 맞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결정례를 재판단하였는데요. 부모와 교사의 교육적 의사에 반하는 외부의 과도한 개입은 학생들의 인권 신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교육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와 교사들의 의사를 따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시 수거하기는 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이용 또한 보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당시에는 인권 침해로 보았던 휴대전화 수거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지난 10년 동안 교육 현장과 우리 사회는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그 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는 물론 태블릿 PC 같은 모든 디지털 기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수업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입장과 학칙으로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그동안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7월에 발표된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이버 폭력 또는 성착취물 등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수업 시간, 교내 불법 촬영 등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등 정말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권위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적 측면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론화, 투명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 스스로 인권 친화적 방안을 모색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간의 권고의 취지였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자율성보다는 교사와 부모의 교육권에 집중한 결정을 내렸고 결정례를 재판단하게 된 이유를 결정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14년 11월 25일 이래 학교가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도록 권고해왔다. 그러나 학생 휴대전화 관련 권고 수용 여부 회신에 나타나는 많은 학교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 휴대전화의 수거에 압도적으로 찬성해오고 있고 학생들은 휴대전화의 수거에 반대하는 학교가 절반을 넘었었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휴대전화의 수거에 찬성하는 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학교도 드물지 않았다. 최근 선진 외국에서는 의회의 입법으로 또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결정으로 학생의 학교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점, 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처음 결정한 후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점을 보태어보면 그동안 전자기기 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의 증가로 인권위의 권고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폐해가 새롭게 급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변화와 함께 인권위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 또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강제 자율학습과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결정례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의 판단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인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재정립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